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 처음 합을 맞출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MC 장원 씨 그리고 방송인 최형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 같이 방송하시는 게요? 네. 네. 처음입니다. 방송은 처음이고요. 얼굴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네.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방송에서. 그 Y사에서 네. 한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가장 선두로 네. 우리 그 오신 분들 선물을 드리는 네. 아주 짤막하게 네. 네, 전문 용어는 이제 바람제비라고 하죠. 전문집이죠. 네. 네. 이어서 이제 전문 MC 네. 우리 장원 씨가 네.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던. 네. 그때 좀 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지금 MC 장원 씨가 이제 방송에서는 조용조용 이 정도가 지금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무대에서 그 마이크 잡은 거 한번 봤거든요. 예, 연말 행사에서 네. 저 다른 사람인 줄 예. 거의 강당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그 방송용 행사용 이 시스템이 따로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입금이 더 된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입금 차이는 아니고. 아, 네. 그렇군요. TPO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예. 오늘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학원 셔틀 도우미의 공부 못해서 배달원 하지. 네. 말소리 들으셨죠? 네.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야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을 하겠냐? 배달은 뭐 중교 고사도 다 받으니까. 근데 학원 와가지고 솔직히 그거는 기본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작 본인들 그 10,000원 벌어봤자 3건 해봤자 10,000원 벌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요. 저기요, 손님, 좀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생각하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단 본인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사가 코로나를 걸려서 왔지 어떻게 알아야 내가. 가져가라고. 그러면 가져가라고. 손님 애초에 주소를 잘 적어주셨으면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네? 니네. 오히려 야, 고생한 건 배달을-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건지 무슨 좀 기사들이 이해를 뭘 못하겠네.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문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 본인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배달 기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네? 맞잖아요.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하다 죽고. 아, 예. 이게 저는 진짜 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 코너 오래 하면 네. 심장에 질환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아, 좀 갑자기 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아, 저 지금 사실 이거 처음 듣는데 아, 그러셨군요. 와, 이게- 처음 들으시는군요. 네, 네. 이 워딩을 저기 너무-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너무 충격받으신 것 네, 같습니다. 최영진 예. 씨 어떤 상황인지 좀 저는- 설명해 주시죠. 한 4번 정도 아, 그러셨군요. 듣는데 네. 4번 정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가 나는. 계속 화가 나고 지금 네.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 네. 일단은 지난 2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일 배달원 A씨는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커피 배달 대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배달을 요청했던 분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달 시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기사분이 규정에 따라서 추가 배달비를 요청을 했죠. 네. 자, 그런데 그 배달을 요청하신 분은 지금 셔틀 도우미로 밝혀졌는데 네. 당장은 바쁘다.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10분이 지나도록 결제를 하러 오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이 기사분이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서 결제를 요청했는데 셔틀 도우미님께서 짜증을 내면서 이후로도 여러 차례 핑계를 대며 결국 뒤늦게 결제를 했어요. 네. 네. 자, 이후에 도우미가 또 항의 전화를 합니다. 네.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어요.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방금 그 목소리군요. 예, 네. 그 목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하겠냐? 커피 업체에 전화해서 배달 대행업체 때문에 너네 커피 못 먹겠다라고 전화할 것이다. 협박까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애초 주소를 제대로 기재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배달원이 말을 하자 기사들이 뭘 고생을 하냐. 오토바이 타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문신하고 놀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는 거 내가 모르냐. 딱 봐도 사기꾼들이지 너네가 정상인들이냐. 배달원들을 그야말로 싸잡아서 네. 모욕을 한 겁니다. 와, 이런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MC 장원 씨? 네,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저도 또 이제 과거에 요식업체, 고깃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네네네. 또 손님 응대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좀 이게 공감이 되고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진상 손님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속된 네. 말로.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 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 여성분은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계세요. 아, 트리플 그럼. 크라운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네, 이게 있거든요. 막무적이라고 있어요. 막무적. 막무적, 네. 막말, 무대포, 적반하장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막말하시고 말이 안 통합니다. 무대포시고 네. 그리고 내 탓도 남의 탓하고 적반하장으로. 네네. 보통 이 진상 손님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거든요. 네. 많으면 두 개 하는데 네. 이분은 세 개 다 하셨어요. 다 갖춘 분이네요. 예. 완벽하네요. 자, 막말 무대포. 전 걱정되는 게 이 네. 배달원 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좀 트라우마가 생기시진 않을까라는 이거 생각까지. 엄청나게 모욕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후에 일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가해자분의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분이 찾아가신다고 의견을 밝히긴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직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일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학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엄밀하게.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지금은 또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도 또 이제 좌표가 찍혀서 네네. 많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 상처를 입힌 행동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듭니다. 더해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피해를 본 건 학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학원과 지금. 대표를 향해서 진짜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학원 대표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온 지난 세월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네. 호소를 했고요. 네. 소속 강사가 한 것으로 처음에 오해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소속 강사가.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셔틀 도움이었고요. 네. 해당 사실을 좀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소속 강사가 아닌 셔틀 도움이고 학원 밖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를 전혀 알지 그럴 못했다. 수 있죠. 우리 네, 네. 책임이 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배달해 주신 분들 저희들 가끔 이제 인터뷰도 네. 하는데 이런 네. 모욕적인 언사들의 행동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는데 네.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잘 기억을 얼마나 못해요. 상처를 예. 줬는지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네. 특히 나중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배달을 하려고 올라가면 네, 네, 뭐 어머니와 이제 옛날 자녀가 분이시네요.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예, 그 타고 올라가면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옆에서 옆에서 그런 게 아.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하네요. 네. 근데 MC 장원 씨 네. 이렇게 호흡을 계속 잘 가다듬으시고 네네네. 네, 이 지금 이 엄청난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발언들이 여러 차례 사실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 비슷한 일이 또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요. 얼마 전이었죠.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을 갔는데 네. 이 소주 2병하고 국밥을 시키셔가지고 예. 이 소주를 시키는 경우, 주류를 시키는 경우에는 배달하신 분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주문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응대를 한 거예요. 네네. 문을 안 열고 엄마가 두고 가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소주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엄마가 안 나오시고 애 통해서 두고 가라는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국밥만 두고 소주는 빼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엄격하게 그렇죠. 하셨네요. 잘하신 거죠. 근데 전화를 해서 막말을 막 하고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그런 직업이 어쩌니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 집인데 에? 그런 거 문제 되겠냐 이러면서 변호사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네. 상관입니까? 네, 네.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얼굴 보고 주류를 구입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런 사례도 있었고 울산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울산에서 이제 보궐선거 울주군의회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대 박모 씨가 본인의 SNS에다가 포고 때 치킨 시켜서 배달원 괴롭혀야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거예요. 올렸어요. 이런 근데 글을. 공교롭게도 또 그날 폭우가 쏟아졌고요. 네.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제보자가 이제 온라인상에 이걸 알리면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가장 고마운 분들, 네.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배달원 분들이거든요. 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사실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그 고맙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오네요. 9077번님 듣다 화가 나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속상해서. 네. 정말 인간 이하군요. 짐승만도 못하네요. 이렇게 네. 막 엄청나게 욕을. 그러면서 라이더분들에게 제가 사과드린다고 이런 네. 문자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네.
얼마 전에 이사했잖아요. 아, 이사했죠. 반전세인가요? 전세인가요? 반전세 대출 80% 끼고. 네네. 우리 네, 다 알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배달 앱에 주소를 잘못 넣은 거예요. 네네. 그래놓고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간 겁니다, 제가. 아, 예, 배달시켜놓고. 개운하게 먹으려고 또. 아유, 진짜 잘못 생각했죠. 왜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전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배달원분이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저랑 통화를 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고 건수당 또 돈을 그렇죠,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제가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받으시고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더 그래서 너무 미안했겠네. 죄송해가지고 진짜 수제버거였는데 무릎 꿇고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더 안 예. 받으시고 네. 그냥 가셨어요. 네, 일산에서 이 배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말은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V는 VIP. 네, 이것도 최영진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가장 좀 첨예하게 지금 붙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원전 지원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파일에 V를 버전이 아닌 네. VIP, 네. 이 대통령의 약어라고 오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네. 오 전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패러디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셨어요. 예. 네, 오전 시장의 발언 패러디 쏟아진다고 하는데 MC 정원 씨 어떤 네. 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오전 시장이 네티즌 분들에게 아주 큰 빅재미를 선물하셨어요. 요즘 이게 엄청난 재료 투척. 네, 가장 핫한 놀이 문화입니다. 요즘 이게 뭐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네, 네.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의 약자죠. PPT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평양 프레지던트 따봉, 네. 이제 한글 파일 뒤에 붙는 HWP, 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이제 히든 원자력 플랜, 예. 한국 원자력 파워 로고도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브이로그는 이제 대통령의 일상생활. 자, 예. 자, 로봇 태권 V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로봇 태권 대통령이란 뜻이었고요. 네. 또 이제 이 오세훈 전 시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무상급식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 예. 자, MSG가 이제 무상급식. 예. 앞글자 따서 네. 정치인들도 이 패러디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만들었던 이 컴퓨터 백신이죠. V3 같은 네네. 경우는 V3 대통령 세 번 도전한다는 뜻이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네. 저 오전 시장이 전에 이제 V자를 취하면서 찍은 사진을 이제 첨부하면서 네.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였냐. 뭐 강병원 이렇게 의원이. 네.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MP4 미사일 평양에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패러디물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미로 하나 만들어 와봤습니다. 네. 어떤 거죠? 여기가 또 어디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TB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TBS로 제가 또 만들어 와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뚝배기 불고기 사리 추가. 아니 그게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네. 그 무조건 제가 살이 사실은 쪄야 됩니다. YTN의 좀 아들이에요. 네, 아, 예, YTN YTN에서 계셨죠. 이제 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TV에서 첫 방송이라서 네. TBS의 아들 그 MC 장원을 좀 넘어보겠다 하고 넘어보겠다고.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네요. 아, 그 네. Y사의 아들이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싸우려다가 뭔가 전의를 상실한 듯한 전혀 그런 표정. 상실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추후에 홈그라운드로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집에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 황현희 씨가 가끔 이런 우리 네. 개그맨 황현희 씨가 가끔 이제 방송 나와서 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하죠. 개그맨들이 네.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애진작에 전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사 쪽으로 왔더니 정치인분들이 더 웃기세요. 아, 이 늑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4876번님이 MC 장원님한테 문자 보냈네요. 네. V세훈님, 오세훈 후보와 같이 개그맨 시험 봤으면 붙을 수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아, 문자 콤비를 주셨는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콤비로. 네. 그것도 또 괜찮은 네. 아이디어였네요. 네, 어쨌든 큰 웃음을 주신 분들에게는 우리 욕하지 맙시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1인 시를 달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최영진 씨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예.
지난 3일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호 담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5일 만에 입원을 했습니다. 땡깡을 부린 거예요. 네. 안 가겠다고. 네. 통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네. 네. 말씀드린 대로 박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이송을 좀 거부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박 목사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요. 네. 집 주소와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방역 당국이 어렵게 연락을 취하자 1인 병실로 보내달라. 네. 내가 코를 좀 심하게 고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 누군가 같이 있으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가 치료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자, 결국 방역 당국이 폭발한 거예요. 네. 최후 통첩으로 환자와 직접 통화해야 하는데 통화도 안 되고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음에도 옮기지 않았다. 방역 수칙 위반이다. 네. 10분 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당장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자 박 목사가 곧바로 강진 의료원으로 가겠다며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서야. 네. 네. 박 목사는 지난해 그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장본인입니다. 네. 방역 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네. 이건 좀 황당하네요. 뭐 이게 지금 호텔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주제가 네. 제가 이렇게 막 빠져들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제가 또 확출이지 않습니까? 네, 확출이죠. 네. 확진자 출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그 안에서 씩씩하게 잘 보내고 나오셨어요. 예, 네. 예. 아주 다행히. 훌륭하게 졸업하셨네요. 네, 네. 방역 당국의 보호 아래 예, 예. 잘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되면 집에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앰뷸런스가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이나 네.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이제 역학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동선을 다 보고를 하고 카드 네. 내역서도 내고 그 굉장히 협조를 잘 해야 되고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100%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다들 협조를 너무너무 잘해 주십니다. 저도 네. 그랬고요. 그래야만 협조 잘 하고요. 하셨죠. 이승원도 만났어요. 뭐 이렇게. 네. 근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다 자기 솔직히 하셨죠. 네.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해서 이승원 씨가 그래서 나중에 또 확실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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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통 아파트에 네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 사이 동안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닐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뭐 모든 걸 이제 완벽하게 이제 채비를 하고 나오는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 마주쳐서 그분께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게 되죠.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빨리 내가 앰뷸런스에 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내가 어딘가로 가서 치료를 받고 격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짧은 보통 사람이라면 시간에도 그게 하는데. 정상이죠.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네. 그게 우리나라의 이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근데 이제 소위 목자라 불리는 네. 이 목사께서 네. 박영호 담임 목사. 예. 담임 목사세요. 목사. 예.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게 아니 많은 신도들을 이끄셔야 되는 리더시잖아요. 근데 이 앞서서 뭔가 좀 더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될 모범이 분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돼야 될 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진 씨? 네. 이 목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건데 뭐가 두렵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문을 닫았던 교회들을 좀 비난했어요. 오히려. 예, 네. 오히려 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또 네. 했었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교회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안 좋아졌죠. 맞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네. 21%만 신뢰하고 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기독교 일각에서 미안하다고 사과 입장을 네.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잘 지키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욕을 맞습니다. 먹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죠. 예. 아, 참 이게 거의 끝나가나 싶은데도 계속 뭐 400명대 네.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최영준 씨 처음 나오셨는데. 네. 예. 처음 나오긴 했는데 네, TBS에. 네. TBS에 너무 영광이었고 네.
사실 이제 영광까지? YTN 아들이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다른 데를 잘 안 나갔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아들이 컸습니다 이제. 많이 불러주세요. 아, 네, 네. 추가해서 다른 집 아들이 되시겠다. 예, 그 자리 제가 노리겠습니다. 네, 신분 세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